말복인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삼계탕집에는 복다림을 하려는 시민들로 붐볐고 절전 탓에 공무원들은 더위와 씨름을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역발전 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료 야영장이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는 얌체족들 때문에 야영할 터를 찾지 못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복인데 복날답게 푹푹 찌는 하루였습니다. 이럴 때는 잘 먹는 게 중요한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7.9도까지 치솟아 올여름 들어 낮 기온이 가장 높았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복인 오늘 점심시간이 되자 보양 음식점마다 복다림을 하려는 사람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식당 앞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손님들로 길게 줄이 이어졌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내리는 더위 속에서도 금세 한 그릇을 비우며 손님들은 이열치열의 묘미를 만끽합니다. 오늘 뭐 할머니하고 오늘 말복이라고 할머니 별수 물어 가세요 이렇게 같이 왔어요. 가뜩이나 후텁지근하던 관공서 건물은 오늘 더 무더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절전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오늘부터 사흘 동안 냉방기를 아예 가동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냉방 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오후 피크 시간대에만 냉방기 가동을 3차례 중단하면 됐지만 이번에는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면서 모든 불을 꺼놓고 업무를 봐야 할 정도입니다. 공무원들은 선풍기를 틀어놓고 연신 부채질까지 해보지만 더위를 쫓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동사무소는 그 주민 쉼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 예금 가동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그 전등은 2분 1시 소등하고 승강기도 최대한 운행을 자제하고. 대구에는 오늘 폭염경보가 8일째 이어졌는데 대구 기상대는 내일도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 경북은 34도에서 37도까지 치솟아 한증막 같은 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날이 워낙 덥다 보니 야영장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좋아서인지 얌체족들이 극성입니다. 이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시가 운영하는 금오산 계곡의 무료 야영장. 수백 개의 텐트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나무 아래에서 물속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오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자주 오고 싶네요. 오늘 밤에도 또 오고 싶네요. 열대야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이곳에서 밤을 보내는 사람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곡에서 야영을 하는 즐거움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찾는 사람에 비해 텐트를 칠 자리가 좁아 마땅한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빈 텐트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고 계곡 가까이나 산속과 같은 좋은 자리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이렇게 빈 텐트의 주인들은 주로 주말이나 자기들이 필요한 때에 이곳에서 보낸 뒤 텐트를 철거하지도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자리를 잡아놓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야영장을 찾았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시민들도 부지겼습니다. 차라리 유료로 운영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3일 전에 왔는데 그때 오니까 사람이 아예 거의 한 10동 치면 한 8동 없었어요. 사람이. 그 정도로 없어갖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오래된 텐트들은 철거하겠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걸 걷었으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고요.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공원관리사무소 측의 미지근한 대응도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도도 하고 이래 안내문도 몇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사람을 잘 만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무료 야영장을 자기 별장처럼 생각하는 일부 얌체족들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봉화군 무랴면의 한 참깨밭에서 64살 신모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시내버스 운전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제 오후 3시 반쯤에도 성주군의
한 공사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인부 37살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어제 오전 7시쯤에는 안동시 상하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83살 신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열사병 때문으로 보이는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력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 대기업의 절전 운동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한 대가 생산하는 전력의 절반 정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오후 2시, 스테인리스 공장의 전기로가 열기를 머금은 채 멈춰섭니다. 전력 소비가 많은 전기로 가동을 8월 한 달 줄이는 건데 창사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평일 3시간 동안 조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업을 중단하는 일은 조업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고로가스 등 철강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도 절전에 한몫합니다. 이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자가 발전을 해 전체 전기 사용량의 80-90%를 자체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 점심시간은 물론 오후 8시 이후엔 모든 사무실이 강제 소등됩니다. 자가 발전 비율을 높이고 조업 스케줄을 조정함으로써 정부에서 권장하는 15%를 넘어 50% 이상의 절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업이 절전할 수 있는 전력량은 38만 킬로와트. 100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쓰는 양으로 원자력 발전소 한 기 생산량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현대차 등 상당수 대기업들이 의무 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포스코의 절전 사례가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도 내 각 시군은 폭염이 지속되면서 농작물 발육 부진과 햇볕 대임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농작물 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벼농사의 경우 논물을 흘려 온도를 낮추고 사과도 직사광에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농작물 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온이 지속되면 소나 돼지 등 가축들의 체중이 증가하지 않는 만큼 창문과 그늘막 설치 등으로 시원한 바람이 축사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낙동강의 녹조가 확산되자 구미시가 낙동강 행사를 축소하거나 변경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오는 24일 구미대교 인근에서 열기로 한 용선 대회를 낙동강의 녹조가 확산돼 시기를 늦추거나 금호 저수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해평 청소년 수련원 수상훈련장에서 열기로 한 낙동강 수상 레포츠 교실도 지난 9일에 앞당겨 마쳤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FTA, 즉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지역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업계는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섬유 수출업체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대구 경북 지역의 섬유류 수출이 지난해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새로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된 미국 등지로의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EU 등 FTA 체결 국가로의 수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EU, 중동 지역의 소비 둔화가 수출 감소의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EU, 칠레 등 8개 나라입니다. 대구에서 이들 지역으로의 상반기 동안 수출은 13억 5,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 감소했습니다. FTA 체결 8개 나라가 차지하는 수출 비중도 40%로 지난해에 비해서 4.8%포인트 줄었습니다. 문제는 FTA 체결 국가로의 수출 감소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4.8%포인트 하락했지만은 전국은 0.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자동차나 전기, 전자 제품의 수출로 나라 전체로는 득을 봤지만 지역의 섬유업계는 자유무역 협정의 득을 보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미국이나 EU의 경기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내년 이후에는 이들 국가로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위원장이 오늘 지역을 방문해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충북지사를 3번이나 역임해 지역 사정에 밝은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위원장이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방향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지역 행복 생활권을 설정하고 6대 분야 1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그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이나 도시 어디 살든지 불편 없이 살고 그다음에 교육, 의료, 복지, 문화, 교육, 일자리 같은 서비스를 누리면서 살게 하자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형 지역 정책과 지역 간 연계 발전 정책도 제시됐습니다.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연계 사업들을 새롭게 발굴을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방재정 확충을 비롯해 수도권 지방 간 격차 해소, 중앙의 일방적 의사결정 구조 타파 등의 지역 현실을 전달했습니다. 지방에 있다는 그런 이유로서 불행을 겪는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줄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 지역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지역발전위원회의 계획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지역에 대한 시각 자체를 바꾸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는 내년 주요 현안 사업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이번 주 정부 관계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습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오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심의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 대구시 주요 현안인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 안심 지천 성서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지역 SOC 사업과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신성장 동력사업 분야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 시장은 오늘 14일 청와대를 방문해 조원동 경제수석과 청와대 비서관들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경북도청이 이전하는 안동 지역에 아파트 건설 붐이 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짓는 거야 뭐라 할 수 없지만 문제는 소음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주부 김모 씨는 몇 달째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불과 50m 앞 아파트 건설 현장 소음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들리는 소음 탓에 폭염에도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것은 물론 갓난아기는 수차례 경기를 일으켰고 아기 엄마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하루 종일 이런 소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듣고 하니까 애기한테도 안 좋고 저희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듯 수차례 민원이 제기돼 안동시가 해당 지역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평균 69데시벨, 최대 85데시벨로 소음 피해 인정 기준인 65데시벨을 초과했고 지난달 수백만 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 여전히 공사는 이어졌고 참다 못한 주민들은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로 소음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철근 끄는 소리까지. 시공사 측은 나름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금 보상에 있어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소음을 내지 않기 위해서 다 막고 있어요. 동을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합의가 됐으면은. 지난해 경기도 성남에서는 건설 현장 소음 피해가 인정돼 가구당 평균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안동은 도청 이전 확정 이후 현재 6곳의 아파트 건설 현장이 가동 중이고 상반기에만 130건의 소음 관련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제2기 위원회 출범 이후 첫 회의를 열고 한울원전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한울원전 4호기는 계획 예방 정비 도중 증기 발생기 전열관 결함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2기 위원회에는 탈핵 운동가로 꼽히는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와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이 야당 추천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스폰서 가운데 하나인 대성에너지로부터 올해 광고비 5억 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대성에너지는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3억 원에서 5억 원 규모의 광고 비용을 지불해 왔지만 올해 대구시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 때 대구FC의 광고료 비용을 책정하지 않아 광고비를 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FC의 재정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내 복원을 둘러싸고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원의 역사가 주는 실수와 교훈을 짚어보고 복원의 의미와 필요성을 조명한 대구문화방송 창사 50주년 특집 복원의 미학이 오늘 밤 11시 20분부터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1회 대구지방법원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모의재판 경연대회에는 예선을 거친 중고등부 15개 팀이 참가해 형사사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검사와 변호사, 판사 등의 역할을 하면서 재판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사법부의 기능을 이해시키고 장래 법조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이후 대구와 경북의 조합 설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석태문 박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 경북에 새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대구가 51개, 경북이 48개 등 모두 99개로 전국의 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석 박사는 건전한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원은 지양하고 간접 지원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8월 12일에 전해드린 대구 MBC 뉴스데스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